요즘 이제 나이가 좀 들거나 또 살이 찌거나 그러면은 이중 턱살이 이렇게 많아 보이는 분도 있고, 그다음 아래 턱이 축 처져가지고 V라인이 안 되잖아요. 얼굴형이 조금 망가지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얼굴형을 윤곽을 만들어 주는 거죠. 이중으로 하는 경우는 아마 제가 처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은 보통 우리 안면 윤곽 주사는 병원은 다 하는 거고, 또 지방 흡입은 또 지방 흡입을 하는 병원은 다 하는데,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동시에 하는 경우는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겠죠. 그래서 아마 제가 처음 하는 거인지도 모르겠어요. 만족도는 여러 가지로 같이 할 때 훨씬 좋죠. 그리고 이제 만족도가 없으면은 누가 내 돈 쓰고 병원에 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. 그다음 만족도는 다 있다고 봐야죠. 그러나 이제 에르샤몽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정일봉 대표 원장입니다. 이중 시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안면 윤곽에서 얼굴형을 좀 갸름하면서도 보기 좋게 만드는 거죠. 요즘 이제 나이가 좀 들거나 또 살이 찌거나 그러면은 이중 턱살이 이렇게 많아 보이는 분도 있고, 그다음 아래 턱이 축 처져가지고 V라인이 안 되잖아요. 얼굴형이 조금 망가지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얼굴형을 윤곽을 만들어 주는 거죠. 우선 이제 안면 윤곽은 이제 수술이 아니고 시술인데요. 안면 윤곽 시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안면 윤곽 주사라고 있습니다. 안면 윤곽 주사는 이제 볼살이 처지거나 많거나 턱살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약을 주입을 해서 지방을 분해를 시켜주고 지방을 녹여주는 거예요. 또 이 안면 윤곽 이중 시술은 안면 윤곽 주사를 놓은 그 자리에서 동시에 지방을 미세하게 흡입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방을 제거도 해주고 화학적으로 지방을 녹이기도 하고, 이중으로 시술을 해주니까 훨씬 효과가 빨리 나오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아무래도 이제 일반 피부과에서는 그 안에 지방 흡입을 쉽게 할 수가 없으니까, 저는 또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개발해서 이제 쓰고 있는 거죠. 그 같은 경우는 미니 지방 흡입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렇죠. 미니 지방 흡입을 얼굴에 해주는데, 미니보다는 더 초미니 흡입. 왜냐면은 또 많이 하게 되면은 붓기도 하고 멍이 들기도 하고 불편하니까 그 티가 안 날 범위 내에서 또 초미니 지방 흡입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방을 분해시키는 주사를 맞고, 아니면은 지방 흡입으로서 빼주는 거잖아요.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얼굴이 좀 갸름해서 V라인도 되고, 또 턱이 두툼하면은 이중턱이 좀 갸름하게 되니까 훨씬 좋아 보이죠.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. 이중으로 하는 경우는 아마 제가 처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은 보통 우리 안면 윤곽 주사는 병원은 다 하는 거고, 또 지방 흡입은 또 지방 흡입을 하는 병원은 다 하는데,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동시에 하는 경우는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겠죠. 그래서 아마 제가 처음 하는 거인지도 모르겠어요. 이걸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? 계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하루에도 뭐 거의 50명 이상씩 환자를 많이 보잖아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효과를 빨리 낼 수가 있을까. 병원을 너무 자주 오지 말고 그냥 한두 번 오더라도 얼굴이 변화가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. 그런 많은 아이디어를 하는 중에 윤곽을 놓는 과정에서 이거를 같이 그냥 미세하게 지방을 흡입하면 좋겠다. 그런 아이디어가 어느 날 생긴 거죠. 만족도는 어떤가요? 뭔가 또 지방을 또 뽑아주고 그 현장에서 얼굴을 또 보여주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, 생각이 때문에 내 몸도 바꾸는 것도 있잖아요.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되게 바람이 빠지면 그럴 것 같은데,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러나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많이 처지신 분들 있잖아요. 이미 많이 처져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바람이 빠지게 되면 좀 처져버리는 거, 그건 당연히 있죠. 그래서 그럴 때는 적당하게 제거를 해줘야지, 안에 그걸 다 제거를 해버리면 얼굴이 또 처지고 늘어지니까 그때는 다른 뭐 리프팅하는 시술을 또 해줘야 되겠죠. 어떤 리프팅 시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이제 항상 리프팅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접근합니다. 수술이냐 아니면 비수술이냐. 비수술의 대표적인 게 실로 당기는 실 리프팅이니까, 실 리프팅이 가장 접근하기가 쉽고, 또 시술 시간이 짧아요. 실은 10분 20분이면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실 리프팅이 가장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안면 윤곽 주사는 저도 뭐 오래됐지만은 효과가 없다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고요. 효과가 있죠.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. 왜냐면은 안에 들어가는 약, 주입되는 그 약물 자체가 지방을 분해시키는 그 약물인 것은 이미 다 양리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, 그거를 어떤 약물들을 서로 조합을 해서 쓰느냐, 그것은 의사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레시피를 가지고 합니다. 저는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레시피 같은 건가요? 그렇죠. 자기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, 어떤 영업 비밀이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영업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약들을 선택할 거면 용량을 어떻게 할 거냐, 그게 이제 돼야 되는데, 그런 것들은 많이 직접 지방을 녹여준 것을 실험실에서 지방이 어느 정도 녹는가를 통계도 한번 비교도 해보고,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, 그 자체가 다 효과는 있는 거죠. 그건 어느 정도 있느냐, 그건 다 레시피 따라 다른 거니까 말하고 말할 수 없죠.
추천 얼굴형은 특히 이제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이제 볼살이 퉁퉁해서 뭔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처져 보이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턱이 두툼해서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건 윤곽 주사나 이거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안 하고요. 보통 20대, 30대들, 30대 전후로 해서 많이 하죠. 그다음에 이제 볼살. 그 다음에 이제 턱살. 그리고 이제 드물게 광대가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골격도 문제지만은 또 피부가 도통한 사람도 있거든요. 그때는 광대 쪽에 살도 이렇게 좀 갸름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죠. 그냥 안면 윤곽 주사는 뭐 어디서나 소위 성형 피부를 하는 분들이 보통은 합니다. 그러나 이제 간판이나 홍보물을 볼 때 피부과라고만 적혀 있는 데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. 피부과는 오직 이제 주로 이제 장비, 뭐 고주파, 초음파, 뭐 레이저 장비를 하는 게 이제 일반 피부과고, 피부과에서는 이제 뭐 눈에 보이는 피부를 다루는 것이지 내부에 있는 지방 조직을 마취를 해가지고 그걸 흡입하라고 그런 거는 안 하거든요. 그런 건 이제 성형외과에서 하는 거죠. 주로 간판에 성형이 들어가 있는 거. 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잘 구별해야죠. 그래서 어떤 병원은 하는 병원도 있고 안 하는 병원도 있죠. 단순한 피부과를 만드는 거고, 특히 이제 미용 성형 계통은 어떤 데는 집중적으로 그것만 하는 병원도 있고 어떤 데는 안 하는 병원도 있어요. 그래서 의사의 자기 개인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니까 그런 것은 이제 소문 있는 데를 찾아가는 게 좋죠. 최소 몇 회를 받아야 돼요? 얼굴은 이제 평균으로 3회 이상을 합니다. 통계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얼굴이 형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최소한도 2번, 3번을 했을 때 본인이 좀 낫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이 3회를 우리가 티켓팅을 합니다. 주기는 이제 보통 뭐 2주에 한 번, 뭐 정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하고요. 1주나 2주에 한 번씩 하면 되죠. 이제 얼굴에서 이제 뽑는 양은 아주 적기 때문에 주위세포 추출하기 힘들고요. 최소한도 주위세포를 이렇게 분리를 하려면 50cc 이상의 지방을 빼야 되니까 상당량을 좀 빼야 돼요. 그래서 얼굴에서는 그렇게 나오기 힘들어요. 만약에 두툼하고 심술 있어 보이고 할 정도로 얼굴에 흑살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, 그런 분들은 이제 이동 시술보다는 지방 흡입을 해야죠. 마취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방 흡입을 깔끔하게 하고 좀 붓기는 좀 오래 가겠지만은 아싸리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고, 그러나 심하지 않거나 거창하게 수술을 받을 수 없다. 그런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면 윤곽 주사를 맞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흡입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안면 윤곽 주사를 맞을 때 마취약이 안에 들어있거든요. 시술로 하더라도 아프질 않아요. 그러니까 동시에 해버리는 거죠. 어차피 주사 맞을 때 그 안에 마취약을 혼합을 시키니까 그때 이제 살짝 제거를 해주면은 훨씬 나죠. 그리고 이제 초음파 아니면 인모드라든지 그런 이제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해주는 게 좋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약간 처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올려주는 실리프팅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한다면은 이제 주로 리프팅 쪽에 시술을 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.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지면서 얼굴 윤곽도 살아나지 않나요? 물론 윤곽에서 체중 감량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지방이 빠지니까 그것도 뭐 방법이죠. 할 수만 있으면은. 되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얼굴 근육이 처지면서 아래로 내려오거든요. 주로 근력을 운동을 하든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처진 걸 예방해서 올라가니까, 그럼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얼굴이 굉장히 동안이잖아요.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약간은 부었거든요. 한 하루 이틀이나 2, 3일 좀 부으니까 그쪽에 너무 마사지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대신 순환이 잘 되도록 가볍게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또 물을 더 많이 마시고 활동을 해주는 게 좋죠. 주의사항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. 주의사항이 많을수록 그게 좋은 시술이 아니거든요. 주의사항을 못 지켰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피곤해서 답답하잖아요. 그러니까 주의사항이 많은 시술은 가능 안 하는 게 좋죠. 하고 나서 바로 술 먹고 이게 되나요? 음주 안 내리겠죠? 그렇죠. 술을 마시는 거 좀 그렇죠. 담배까지는 뭐 안 가고요. 그냥 술 같은 거는 알코올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증도 생길 수도 있고 붓기도 오래 갈 수도 있고 문제들이 있으니까 술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요. 이제 안면 윤곽이라는 것은 이제 뭐 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거나 그걸 줄여주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안면 윤곽 수술이라 그러면은 사각턱을 또 축소를 해주고 광대뼈를 앉혀주고 그런 게 있지만, 일반 시술로 해서 안면 윤곽이라고 하면은 일단 보톡스를 또 가장 많이 해요. 그게 이제 이 안에 턱, 사각의 근육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 아래 턱이 이렇게 커지니까 넓어 보이니까, 그래서 사각턱 근육을 일단 많이 하고, 그 다음에 이쪽에 이하선이라고 침샘이 있는데 침샘이 또 이렇게 붉어지면 굉장히 얼굴이 커 보여요. 그래서 그 침샘 보톡스를 맞아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사각턱 보톡스 주사를 맞고, 그래서 이 윤곽을 좀 갸름하게 이걸 좀 줄여주죠.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, 그 다음에 턱 라인이 뭐 짧다거나 너무 또 길다거나 턱 라인이 매끈하지 않을 때는 필러 같은 걸로 딱 이렇게 매끈하게 채워주죠. 그리고 윤곽이 뭔가 꺼졌을 때는 기본적으로 필러로 채워주는 거예요. 짧은 것도 길게 빼주고,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얼굴 윤곽에서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프로필을 못 보니까 콧대가 낮은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콧대 같은 것은 필러로 뭐 잠깐 바로 뭐 5분이면 콧대가 올라가니까, 그래서 이런 윤곽 같은 거, 콧대,
이런 것들은 이제 필러로 주로 하고, 보톡스하고 필러하고 하면은 기본적인 윤곽은 어느 정도는 다 나오죠. 살이 많은 분들은 이제 지방을 녹이는 거고, 복합적이죠.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는 1시간에 만 5가지도 같이 해요, 그냥. 만족도는 어떠요? 만족도는 여러 가지로 같이 할 때 훨씬 좋죠. 그리고 이제 만족도가 없으면은 누가 내 돈 쓰고 병원에 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. 그래서 만족도는 다 있다고 봐야죠. 그러나 이제 시술자의 스킬에 따라서 만족도를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, 똑같은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우리 같이 고수가 볼 때는 별로 안 예쁜데 또 본인은 없던 쌍꺼풀이 되니까 또 만족하는 또 고객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만족도는 개인의 문제죠. 그러나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다르죠. 지금까지 안면 윤곽 이중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저는 동탄에서 에르샤몽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정일봉 대표원장입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